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은 면역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숫하게 코로나 비슷한 병이 있었지만 한 번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경우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면역이 약해서, 그러니까 면역을 부스팅 해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면역이 너무 강해서 자가면역 같은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는 아예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제가 기억컨대 우리 어렸을 때 맞은 불주사라고 하나요? BCG. BCG를 맞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고 해요. 이걸 교차 면역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면역 항체가 이미 생겼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어느 분은 중금속 해독을 해야 면역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 면역이라는 말이 하도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서 면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면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먼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역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례를 쭉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서로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크게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면역 세이브, 두 번째가 면역 활성, 세 번째가 면역 훈련, 네 번째가 면역세포 또는 면역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면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면역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평상시에 면역을 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면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 중에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NK세포. 면역은 높아도 문제이고 낮아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게 돼요. 면역력이 너무 기능이 과민되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능이 과민일 때도 코로나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도 코로나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조화롭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면역세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역세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세포, T세포 이런 게 있는데, 이 B세포, T세포가 특정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방주사, 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B세포나 T세포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이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특정한 균에 대한 면역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면역 기능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까지는 항체가 생기는 세포는 그 후천 면역이라고 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아도 면역이 작동되는 것을 선천 면역이라고 해서 둘이 구분을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선천 면역이라고 알려진 내추럴 킬러 세포도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차 감염이 됐을 때하고 2차 감염이 됐을 때하고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백신이나 치료약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내추럴 킬러 세포의 선천 면역성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로 면역의 구분을 해보면 이걸 당분간 면역 활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전체적인 족보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면역세포의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데 크게 골수계 전구세포하고 림프계 전구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계 전구세포의 하나가 바로 자연살상세포, NK세포고요. 작은 림프계에 해당하는 게 T림프하고 B림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코로나 감기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는 코로나2라고 하는 거고요. 평상시 우리가 걸리는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걸리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백신 BCG에 맞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느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죽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면역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 하나가 뭐예요? 노인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에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왜 이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약할까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역물질이 부족해서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썰이 있고, 또 하나가 이 면역세포가 어디서 나와요? 면역세포 줄기세포가 흉선에서 나오는데 나이 들면서 이 흉선이 퇴화했다는 거예요. 한 40살 정도 먹으면 반절 정도로 퇴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의존하는 이 면역이 장관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 속에서 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 면역이 100세까지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 장관 면역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너무 깨끗이 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생가설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깨끗해서 병이 걸린다. 면역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면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하고 같은 거죠.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인데 결론은 정말 너무 쉽습니다. 뭐냐면 아까 노인들하고 기저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는 안 늙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이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역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덕희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교수는 이 호메시스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부제가 건강과 질병의 블랙박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너무 유식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술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세요? 이게 술 먹는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보다 술을 약간 드시는 분이 더 면역 기능이 좋다고 그래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루에 소주 몇 잔이면 될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식한 그 유명한 프리드리 니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죽을 정도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수많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제가 제일 별로인 게 숙취 제거용 상품이었습니다. 이 잘못 만들어서 별로였다는 게 아니고 제 제품을 먹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빨이 더 잘 받더라. 결론이 어떤 거예요? 술을 더 많이 먹게 됐습니다. 아니 숙취를 제거하려고 만들었는데 술을 더 많이 먹게 했다는 소리는 이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술을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 조금 드시는 분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도표입니다. 술을 조금 먹을 때는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상이 넘치면 약해진다. 이 이론을 바로 호메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면역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평상시 훈련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호메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시스에 대해서 이덕길 교수가 해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하다는 글루타치온 합성이 증가하고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새롭게 합성되며 손상된 유전자가 신속하게 복구되며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망가진 세포 내부 부속품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화학물질들과 대사노폐물들의 세포 배출이 촉진되는 등 총체적으로 우리 세포가 가진 자생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세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까지 온갖 질병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이러한 반응들을 주기적으로 우리 몸이 경험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당연히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호메시스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어렵죠?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메시스가 언제 작동이 되느냐? 쉬운 말로 면역 훈련을 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아예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호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우리나라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원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식하는 것도 면역 훈련이라는 거예요. 적게 먹는 것도.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실험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쥐들한테 매일매일 열심히 연구원이 이 먹이를 준 연구원이 있었고 또 게으른 연구원이 어쩌다 생각나면 주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확히 준 쥐들은 오래 살지 못했고 어쩌다 음식을 준 불성실한 연구원이 키운 쥐는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호메시스, 즉 면역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게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하고 싶은 소리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뭐 간헐적 단식은 아주 유명해졌죠. 뭐 5대2 다이어트도 있고 12/3 다이어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굶는다는 거예요. 저녁 한 끼를 굶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 굶든지 이런 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도 면역력이 높아지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에서 1위를 했고, 출반 직후에 10만 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뭐 당뇨병, 고혈압, 치매, 암, 우울증, 불면증, 관절염까지. 이게 다 면역의 힘이라는 겁니다. 걸으면 호메오스타시스에 의해서 면역이 훈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뭔 것 같아요? 햇볕입니다. 햇볕. 햇볕은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깨어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햇볕을 눈으로 쏘이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낮에 햇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훈련시켜주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뭔 것 같아요? 더운 것도 면역을 훈련시켜준다. 추운 것도 면역을 훈련시켜준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속에 하루 종일 있으면 면역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그래야 면역력이 훈련이 된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명상. 명상도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없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때밀기도 면역이 훈련된다. 우리 몸이 때를 밀 때 뭔가 반항을 하겠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마사지도 마찬가지고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면역 훈련하는 방법을 순식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최고는 뭘까요? 아쉽게도 술은 아닙니다. 제일 앞부분에서 제가 술을 이야기했더니 술꾼들이 좋아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걷기 운동, 두 번째가 마사지, 세 번째가 이 명상,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고는 이 세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걷기예요, 걷기. 걸으면 운동도 되죠. 마사지도 되고, 그래서 임파선 활성화가 돼요. 또 명상 중에는 걷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걷기 명상, 책도 있죠?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치는 거는, 그래서 명상까지 되는 걷기가 아마 이 면역 훈련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드릴 거는, 아직도 안 나왔네요. 장관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면역이. 아까 흉선에서 나오는 면역은 40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장관 면역은 100세까지 계속됩니다. 이 장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혼합해서 살아요. 장관 면역을 훈련시키려면 이 여러 가지 미생물을 한꺼번에 같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유명하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소위 그람 양성균. 이 그람이라고 하는 게 염색을 하는 건데,
그 균을 염색에 되는 균을 그람 양성균이라고 그러고, 염색되지 않는 균을 그람 음성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효모 이렇게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들 셋을 다 훈련을 시키면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세 가지 이 장관 면역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균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킬 때는 병에 걸리지 않는데 우리 몸이 마치 그것을 그 균인 것처럼 인식을 하도록 하면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내추럴 킬러 세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면역이 훈련이 돼서 더 잘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가 하나는 홍삼이고, 하나는 크롤렐라고, 하나는 베타글루칸. 어디서 들어보셨죠? 베타글루칸은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상시 식사에서 잘 섭취하고 계시면 이 장관 면역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홍삼 그냥 홍삼이 아니고 홍삼 다당체. 이건. 두 번째는 크롤렐라는 LPS라고 하는 크롤렐라 벽에, 이 세포 벽에 들어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버섯에 들어있다라는 베타글루칸입니다. 그 중에서 홍삼을 먼저 보시면 홍삼의 주요 유효 성분들이 진세노세이드, 홍삼 다당체, 폴리아세틸렌, 페놀화합물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면역 기능하고 관련된 게 바로 홍삼 다당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써진 걸 보시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항암제 부작용도 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홍삼을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람 양성균처럼 작동을 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 면역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딱 이 그람 양성균을 처치하기 위해서 왔더니 홍삼 다당체예요. 이거는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훈련만 되는 거예요. 별다른 일 없이. 우리 몸에는 병이 생기지 않고 훈련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 거는, 이게 홍삼 다당체 성분이 면역 개선에 미치는 신호 전달 체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삼의 다당체 성분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이 대식세포는 면역 단백질들의 활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NO가 나와요, NO.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나요? 이 NO가 바로 비아그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홍삼에다 닭고기 넣어서 이렇게 삼계탕 만들어 먹으면 그것이 먹는 비아그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혈관이 활동이 좋아집니다.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이죠. 이 베타글루칸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이 버섯 자체가 곰팡이에요. 곰팡이라고요. 그러니까 버섯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걸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버섯은 우리 몸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이 베타글루칸이 곰팡이처럼 작동을 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곰팡이를 죽이러 나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버섯도 있죠. 그게 뭐예요? 독버섯이죠. 우리 몸에 병이 나게 하면 독버섯, 병이 안 나게 하면 좋은 버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은 버섯조차도 베타글루칸으로 인해서 곰팡이에 대한 면역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이제 베타글루칸이 소장을 통과할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페이어스 패치라는 데를 통과를 합니다. 이 페이어스 패치 부근에 굉장히 많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면역세포들의 80%가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바로 이 페이어스 패치
부근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자극을 해요?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라는 것을 작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 대식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K세포, T세포, B세포, 다른 마이크로파지들을 작동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죽이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평상시 면역 훈련을 시켜놓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한다는 것. 이게 면역 훈련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크로렐라의 세포들입니다. 크로렐라 세포가 좀 딱딱한데 크로렐라 세포들 벽은 LPS 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LPS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람 음성균에 대응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렐라를 이렇게 먹어놓으면 그람 음성균이 드러났을 때 높다라는 말 쓰면 안 되겠죠. 훈련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 장관 면역을 훈련시켜 놓으면 그게 코로나든 코로나 이후에 또 생기는 또 다른 팬데믹이든 우리 몸이 그것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면역훈련. 훈련은 군인들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다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 오늘 면역훈련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